계속해서 도시주택국소관 예산안 등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도시주택국소가 2017년도 기금과 예산안에 대한 색인물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주택국소가 2016년도 제5회 추가 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과 계속비, 5개 광고, 정비기금 전체에 대하여 3개과별로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명근 의원님. 예, 오명근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고 쪽에요. 2017년도 예산. 해고 쪽. 예. 2035 네. 도시계획 기본계획 이용을 수립을 했는데요. 저도 설명해 드릴 때 한 2번 정도 했었거든요. 네. 사실 이제 그 2020에 대한 그 계획 수립 또 집행한 그 성과 같은 거는 혹시 없나요? 아니, 지금 이제 성과라는 건 아니, 왜냐면 이제 2035를 그 하게 되면은 네. 먼저 그 2020에 대한 그 성과 보고서가 나와야 거기에 대한 것도 좀 해서 우리 평택시가 이제 인구 125만을 했을 때 네. 지금 현재와 미래를 할 수 있는 구상을 했는데 너무 그 과장된 그 인원이 이제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2020은 이제 80만을 지금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건데요. 네. 매년 이제 의원님께서도 이제 이제 우려하시는 그 부분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쨌든 간에 2020 도시계획에 시과 예정용지를 지금 많이 좀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개발이 되게 된다면 또 그리고 또 저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삼성이라든가 LG 그다음에 미국지에 따른 그 개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인구에 대한 거는 물론 뭐 이제 80명에 대한 게 다 100% 된다고 보장할 수 없으나 다만 그걸 목표로 해서 앞으로 향후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그 여건을 마련한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런 거. 물론 이제 뭐 저희가 의원들이 그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요. 네. 그래도 좀 그거에 대한 평가 보고서가 좀 나왔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한번 그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도 지금 2017년이지 않습니까? 2020이 아직 종결이 안 된 겁니다. 근데 그 이제 2020년 이후에 이제 장기적인 걸 보고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요번 13일날 이제 최종 보고회가 준비가 돼 있고요.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이제 어느 게 모자르고 어떤 이런 성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청회 때도 일부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요. 그건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6쪽에 통합심의위원회 의원수당 그 좀 적지 않아요? 106쪽 말씀하시는 예, 데 106쪽에 위원회 수당. 요거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신규로 요번에 지금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함으로 인해서 이제 도시계획 건축 경관위원회가 합쳐서 해가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민원에 대한 처리를 이제 빨리 신속하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통합심의를 만들었고요. 뭐 이거는 이제 대부분 지금 총 우리가 한 위원이 각 한 50명이 됩니다. 이분 중에 대부분 20명만 하면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어떤 거 차질 없이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111쪽에 그 안정 212 8리 맞춤형 그 청주정 마을 만들기는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나요? 지금 이제 청주정 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농 간판 정비 사업도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289 공방마을 그것도 지금 현재 건물 다 줬고 지금 현재 거기서 그 주민자치가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을 다 마련해 놨습니다.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안정도 쇼핑몰 거리 네. 거기는 어떻게 좀 예산이 한 20조 좀 이번에 됐는데 예. 어느 정도 진행? 요거는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 그 도로 이제 개설입니다. 도로 개설인데 이제 안양하고 신장하고 도로 개설 부분인데 지금 이제 입찰이 돼서 지금 사업자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12월 달에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데 저기 그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지금 했을 경우에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주민들과 지금 협의를 통해서 봄에 좀 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중환 의원님. 도시재생과정을 주택까지 세입에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세입에서 101조. 101쪽이요. 그 불법 공축물 강제금에서 600만 원을 수입을 잡았죠. 네. 그래서 설명 자료를 보게 되면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 행위자에게 이제 벌금을 물리는 거 아니에요? 세입 몇 페이지죠? 101쪽이요? 예. 불법 맨 하단에. 예. 그 설명 자료 보니까 예. 쭉 신고,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그냥 불법으로 진 사람들한테. 예, 그렇습니다. 이행환경 보호합니다. 네. 그럼 보통 평수의 기준에서 받아요? 요거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그 공시 지가하고 뭐 지수하고 하는 그 산식 요령이 있습니다. 그거로 저기 이행환경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신고를 받고 들어가서 20건을 잡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 예측한 겁니다. 저들이 세번 매년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매년. 일어나죠. 네, 일어납니다. 그대로 20건이 생길 것이라고 세입을 잡은 예, 그렇습니다. 뭐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불법건축물 이해강제금이 네. 15년도하고 16년도 몇 건에 얼마씩이 들어왔어요?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1억 6천 정도였고요. 예. 2016년도에는 6천 64만 원. 그러면 세입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2016년도 6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잡았는데요. 2015년도에는 그 당시에 이제 용의동 쪽하고 그 양계 출장소하고 일제 검찰하고 강쪽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금액이 좀 많았었고요. 그 2016년 작년에는 그냥 일률적으로 그냥 평상시같이 단속하는 건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그 2015년도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여기가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근데 이제 그 15년도 하고 나서 16년도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어요?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이제 본청 쪽만 예를 들면 방 쪽액이나 뭐 이런 불법행위는 거의 없어졌다고 보는데요. 아직도 이제 미처 확인하지 못해서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직접적으로 아직까지는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잡아줘야지. 지금 보면 2015년도에도 지금 15년도에 그 정도 저게 됐다면 15년도에 세입이 많았다 그러면 2016년도 어떤 근거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그냥 6천에서 매일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많으면 그냥 많고 세입이 정확해야지 세출도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어떤 맞습니다. 근거치에 의해서 세입을 잡아줘야죠. 다만 이제 추계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우리 말씀처럼 그 추계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됐으면 그 가깝게 저희 학부들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제 세입을 잡아놓고 이제 세출을 하잖아요. 예. 그럴 경우 이제 이게 잘 맞지 않을까. 여기 5년 기준으로 해서 보통 대략 한 5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균을 내서 이거 강제 이행금을 산출을 해야지.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평균치를 내서 하여간 근거를 좀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기주변 편익사업 마을에 간 집행 잔액 이자인데 예. 이자 발생률이 500만이 늘어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설명 자료에 이제 대반 3리 해가지고 40개 불황. 예, 40분의 마을에 간, 예. 예. 그럼 대반 3리 40개 불황에 사업비 잔액이 남았. 예, 그렇습니다. 그거 다 그 잔액에 대한 이자입니다. 잔액에 대한 이자? 네, 그럼 네. 40개 불황 중에 보통 한 개 불황에 얼마씩 남아요? 그거는 뭐 이제 그 금액이 정확하게. 기주변이 거의 3억 6천에서 4억 가까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입찰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금 하시는 거 세부적으로 그 지구별로 개수별로 한다는 데면 그건 자료는 갖고 있으니까 그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일주간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1년치 이자잖아요. 1년치. 네,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말씀드린 게 1년치가 아니고요. 전에 그 이제 기주변 마을 사업을 3억 8천씩 마을별로 주다가 네. 그거를 이제 시에서 2012년도부터인가 그 이제 시에서 발주를 하면서 금액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시에서 발표해서. 예. 그래서 그 전에는 남기- 그냥 마을별로. 마을별로 그냥 줬기 때문에 예. 그냥 거기서 정산해 버린 거고요. 그걸 정산해서 예. 2012년부터 2011년. 11년? 그러면 5년이네? 5년 그렇죠. 전에? 예. 5년 동안에 하면서 그래서 집행 자락이 보면 뭐 30만 원 정도 있는 데도 있고 예. 뭐 230만 원도 있고 뭐 800만 원도 있고 각각 마을별로 틀린데요. 그러면 이자가 그 500만 명단도 원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액은 얼마 있었어? 그 밑에 이제 그 기주변 마을의 집행 1억 4천3백만 원 지금 있습니다. 1억 4,300만 원에 예. 대한 그 이자가 500만 예 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주변 마을 사업은 그러면 내년에 2012년서부터 따져가지고 5년 지내 5년? 예 17년 16년까지 16년, 그래서- 23, 14, 15, 16, 5년이요. 이거를 그러면 다시 그 들어오면은 세입을 잡아가지고 그 원금 세입을 지금 가지고 잡았으니까요. 세입을 잡아서 지금 아직도 그 기주 주변 마을 그 기관 다 건축 다 끝났어요? 지금 기주변은 거의 다 이제 끝남으로 지금 빨리 하나 남은 거 아니야? 예, 추파리가 이제 먼저 그 업무 예산 공대 편성한 거 했습니다 이번에. 예, 말씀드렸듯이 추파일리가 이제 기주변 사업 그 지역개발기금 자체가 1억 6,500을 이제 이원해서 남았고요. 예. 요거 이제 그 나머지 금액 마을별로 남고 일반하게 들어가 있는 건데 1억 4,300을 잡으면 3억을 이제 추파일리 하면 이제 기주변 7개마을은 끝납니다. 이제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102쪽에 이것도 마찬가지 세입이다. 가로수 피해 이제 변상금이라 하는데 설명 자료에 보면 뭐 전용부담금이라든가 교통사고 위반했을 때 가로수 피해에 대한 것을 그 변상금을 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상치예요. 이것도 지금 뭐 예상치라고 봐야 됩니다. 그 밑에 그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그 산지 그 오염물 그 무단 취급 위태고 과태료는 거의 지금 없습니다. 내가 때는 그 발생할 거라고 가상해서 지금 저희들이 잡은 건 우리가 산지관리법 그 저기 조례도 담아 있잖아요 지금. 예. 거기 준해서 지금 산지를 많이 훼손 안 했던데. 아니 거기 이제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무단 쓰레기하고 이제 그 화기물 소지 입산 금지에 대한 그 위반 그 과태료입니다. 별도로 그 저기 불법 행위는 별도 있고요. 아니 그 위에 그 산지 오염 살림 기물하는 과태료가 2건이고 산지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150건 있잖아요. 거기에 뭐냐면요. 그 저기요 산지관리법 예, 요거는 저기입니다. 저기 불법 행위에 대한 거. 네. 그거에 대한 겁니다. 그 두 건이 아니 150건이죠. 아니 두 건은 화기물 두 건은 취급 전자에 과태료. 설명했던 부분이고 예. 이제 우리 저 하단부 거는 이제 후자에 이제 설명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산지를 막 마음대로 훼손했을 때 예. 그 과태료를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 150건이라는 건 작년도에도 얼마나 났어요? 네? 작년도에 270건? 그럼 많이 줄어들었네.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지금 세입을 잘못 잡은 거죠. 지금 이런 부분이면은 15년도에는 몇 건이에요? 15년도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는데요. 확인을 그러면 세입을 잡을 때 어떤 근거치로 잡은 거예요?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270건이 나오는데 150건으로 줄인 이유가 어떤 근거치로 줄인 거예요? 기준치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기준치라는 게 이제 지금 이제 뭐 이게 꼭 정확하게 이제 뭐 맞출 수는 없지만은 다만 그래서 이제 들이 이제 그리고 270건에 대해서 이거 지금 저 원상복구 명령이나 무슨 했을 거 아니에요. 과태료 보내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훼손 부분은 과태료라기보다는 이제 검찰에 고발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과태료 성격은 아니고 이 부분은 이제 산지 기간 만료가 돼서 그 기간 만료 전에 복구 설계 승인을 먼저 받고 해야 되는데 그 행위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한 과태료이기 때문에 그 이제 건수가 좀 들쑥날쑥하고요. 그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고발 조치하기 때문에 과태료하고는 좀 무관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세입을 잡았을 때 지금 이게 그 150건에 50만 원씩에 150건 잡았잖아요. 그러면 개발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 개발이 지금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늘어날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작년에 개발도 많이 됐으니까 올해 최소한 전년 동월치를 잡아주지 3년 근거치 평균치를 잡아주지 5년 근거치를 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 이유 없이 지금 계속 150건이에요. 이거 그 부분은 하여간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 지금 아까 계속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 평균 저 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그렇게 합의했으면 저 설명 자료에 예를 들어서 2015년, 2017년도 거를 내는 거 아니까 그 2014년, 15년 거를 산수 근거를 해서 설명 자료가 넣어주면은 의원들이 보고선 이게 평균치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고 생각을 해서 이해를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예상치로 잡으니까 그리고 증감이 있으면 세입도 감액이 있을 수도 있고 증액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그냥 능력으로 그냥 한 번 하면은 더 들어오면 좋고 안 들어오면 좋다.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출 부분보다 세입 부분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제 물론 뭐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순수경 이용으로 또 이제 잡고 예산 편성을 또 하는 게 또 있기 때문에요. 그 예산을 좀 아니 그러니까 아닌데. 뒤에 가서 처리하는 거는 네. 좋다 이거요. 그렇지만 계획을 잡으려면 디테일하게 잡으려고 그러면은 뭔가 근거치에 의해서 세입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원님 지금 지역화 준상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3개년이든가 개인적 평균을 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한번 그렇게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을 디테일하게 잡아줘야지 세출이 나오고 세출이 나와야지. 그러면 나중에 가서 부용액이 덜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105쪽에 그 2035 평택 도시계 지원제 용역비가 이제 8천만 원이네. 105 쪽이요? 네, 8억. 근데 작년도에 이제 7억을 세웠다가 예. 작년도에 1억을 더 세운 이유는 뭐예요? 아, 이거 그거는 용역비인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세운 겁니다. 왜냐면은 아니 그 용역비를 이번에 세운 거 작년에 용역비 7억을 세웠는데 지금 네. 써서 뭘 썼어요? 안 썼잖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근데 겁니다. 7억에서도 부족해? 1억 1억? 예, 부족하죠. 그래서 그거는 예산 효율적 편성을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하셔오는 것보다는 또 의원들도 그렇게 말씀을 주고 그래서 나눠서 지금 그럼 내년도에 또 2018년 또 올라갔네? 아니요, 종료합니다. 이게 이거 갖고 종료하는 겁니다. 용이 지금 저기 어디까지가 있어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종 보고에 12월 13일 할 거고요. 그래서 12월 13일 최종 보고하고 예 하고 그 다음에 내년 1월 말경에 이제 공청회 해서요. 1월 말 공청회. 그리고 의회는 이제 2월에 이제 의회 때 보고하고 의회는? 3월에 위원회에서 4월에 2월에 이제 의견 촉진한다 이거지. 예 도에 올라갈 겁니다. 네. 그래서 내년 저 하반기 그러니까 12월이 최종 완료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대는 이제 안 한다 이거지. 네.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이거. 그다음 106쪽에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정비 용역. 그래서 이것도 증액이 됐네. 증액 왜 이렇게 많은데? 예, 이게요, 조식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의회 지난번에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 장기 미집행에 관해서 두 가지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이 되는 시설, 새로운 시설을 매년 보고를 하고 있고요. 최초 10년 이상 되는 시설을 의회에 보고하고서 2년마다 그 전체에 재검토해서 보고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는 그 신규 시설을 보고해서 적었고요. 내년에는 10년 이상 전체에 대한 시설을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도 많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7년 1월 1일서부터
새로 시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 시설을 토지 소유자가 해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 요청이 들어오면 그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할 수는 없고 절차를 밟게 되면 용역되고에 대해서 그런 거 등등 포함해서 최소 비용으로 2억 8천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작년도에는 그런 예상치를 안 한 거야? 내년마다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근데 작년도 저기 그 예산에 보면 6,500원 6,500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2억 5천 2억 500을 작년에 10년 이상 늘어난 시설이 12개 했고요. 네. 내년에는 이제 전체 그 미집행 시설에 대한 전체를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다르죠. 전체가 우리가 지금 미집행 시설이 625개입니다. 그걸 전체 검토해서 또 보고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런 상황을 절차 상황을 잘 알지만 의원들은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게. 제가 따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구단위 이게 수립 관리 지역 세분화 사업 이게 4억 5천인데 작년에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2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작년도 전년도 예산액은 5억입니다. 근데 표기가 안 돼 있어. 이거는 그 계획 추경에- 예산이라면 하지만 추경에 이제 추경에 변경된 것 때문에 아마 저 안 된 거. 그 아래 보시면 총 사업비 9억 5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5억을 추경에 편성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 12평방키로 해제된 지역하고 그다음에 재정비 관련해 가지고 용도적 바뀌는 부분 지구단 수립하는 거. 9억 5천이 어디서 있어? 총 사업비 거기 아래 지구단 수립 관련 지금 총 사업비가 그 있지 않습니까? 5천 따지 예산 않습니까? 설명서에 설명서에. 이게 이제 그 전년도 예산에 그 본예산 서지 않으면 추진했으면은 여기 표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10조 도시 재생과 도시 재생 지원센터 시설 유지비라고 해서 400을 쓰였죠. 예, 있습니다. 궁금해서 이 도시 재생 지원센터 어디 있는 거예요? 커뮤니티센터 저 안정리에 커뮤니티센터 그 광장 한 만들 때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돼 있어요? 지금 옛날 거기 그 커뮤니티센터 그 부지 매표인데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설 유지비라면 뭘 말해요? 그게 이제 건물이 지금 노후됐습니다. 그 노후돼서 그거를 이제 지금 수리하고 그러면 쓰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커뮤니티센터가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철거할 거거든요. 아니, 이 건물이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시설 아니 지금은 이제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그 저 센터 운영을 하게 되면은 임대를 해야 되는 건데 임대를 하지 않고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냥 거기다가 그냥 기존 건물 우리가 매입한 데다가 지금 쓰고 그 건물이 좀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보수하고 유지 보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연구용비는 컴퓨터 센터를 짓기 위한 용역비예요? 연구용역비요? 아닙니다. 이거는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연구용역. 예, 그거는 이제 주민협체 운영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그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보면은 거기에 그 현재 지금 2명이 지금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2명이 지금 이제 주 3일 근무를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뭐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또 무슨 뭐 주민협의체하고 가서 협의할 거, 그 다음에 재생사업 할 수 있는 협의체를 도와주고 그러는 그 연구용입니다. 이 사업이 연간 보면 그 개미 특별권 들어오고 어떤 틀에 박힌 그 용역적 사업인데 내일도 예산을 더 올려주면 이게 어떤 사업이 어떤 확전된 건 없잖아, 하나도. 지금 이제 도심 재생 이제 센터 재생 사업이라는 게 사실 2015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뭐 이제 더 성과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을 텐데 하여간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런 그 연구용을 하고 있는 예치에 관련된 그 예산을 증액해 준 거지. 그 차를 보게 되면은 이 개미 특별권들은 맨날 똑같은 테두리 안에서 사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연구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공무사업도 할 경우에 이들하고 같이 지금 저 주민협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지금 재생 끝까지는 예, 재생 끝까지.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의원님. 지금 이제 백미 쪽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 기획 이제 관리 지역이 이제 세 분이 있어요. 설명을 했지만 이쪽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농도 지역이 바뀌고 또 이제 작년도에 이제 뭐 농업진흥구역이 좀 해제된 거. 해제가 된 게 있고 예. 아마 또 이제 내년도에도 아마 또 있는 것 또 같은데 근데 진흥구역 해제면 뭐였냐 이거요. 뭐 보호구역 또 뭐 생산관리죠. 거의 그렇거든요. 그리고 거의 하다 보면 보호지역이요. 그리고 본연도 이제 뭐 농촌 지역에 살기 때문에 어떻게 진흥구역이 해제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농지로서 가치가 떨어졌다. 예,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 묶은 겁니다. 애초에 그게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해제되는 부분은 옛날 다수로 쓰던 거를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지금 쌀값하기 폭락이 돼서 문제지만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논이 가치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바뀌어서 지금은 또 다 복토해갖고 다시 또 이렇게 옛날로 돌아가거든. 그러면은 농지로서 기반 시설이 안 돼 있는 곳을 해제시켰는데 보호,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용도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의원님 그런 부분에 대한 거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맞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제 그 상의하는 부분에 대한 도서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해제 지진데 또 이번에도 이제 그 관리자 세 분하고 지금 전에 수립하면 여러 가지 이제 할 때 경기도 이제 할 때 그 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좀 저희들이 주장했습니다. 위원 말씀처럼 그 진흥적이 해제되면은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처럼 용질서에 이제 사실은 이제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치아 자연녹지까지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시계 위원들께서는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기도 기준하고 우리 기준이 조금 상이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그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들께서는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보존이 돼야 할 거 아니냐는 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이 오고 뭐 LG가 오고 미군이 뭐 다 평택을 온다 해갖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땅이 많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개발할 건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평야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어떻게 됐든 도에서는 어렵더라도 좀 자꾸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해야 되거든. 그것도 그냥 해보면 누가 해주겠냐 이거요. 하여간 뭐 의원님 말씀 충분히 뭐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간 그 도시계 위원님들하고도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지금 경기도하고도 협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8쪽에 도시개발 뭐 사업 이제 시체 표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도시개발 사업 뭐 가곡지구나 또 이제 만원지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고 있고.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쪽이 이게 쉽게 되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또 만원지구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런 시책 저희가 자주 좀 알아서 뭔가 해야 되면은 이게 작은 거 아닌지.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민간개발 사업 하는 거 지금 이제 뭐 가옥지구나 만원지구 같은 경우도 이제 환경관리청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얘기를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용역도 하고 있고 한데요. 그래서 약간 이때는 이분에 대한 거는 대강 갈 수 있도록 지금 뭐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가옥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75회 글 때문에 이제 그 도움공회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도 지금 이제 한미협력 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용역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는 그런 거 거고요. 하려면 일을 하려고 그러면 자주 나가갖고 사람들 뭐 우리가 인식으로 안 되니까 또 주변에 또 같은 인프라도 또 같이 형성을 해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 추진비가 좀 많아야 됩니다. 네. 일 많을 때는 많아야 되는데 항상 똑같아. 이거 지금 민간 제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떻게 됐든 서로가 소통이 안 되면은 어떤 뭐 용역을 더 크게 해서 뭔가 해서 하려고 하면은 하지만 별도로 좀 세운 건 없잖아요. 네, 별도로 뭐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마다 좀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뭐 도시대 재생을 위해서 이제 뭐 예산도 세우고 했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일자리 경제과에서도 뭐 마을 공동체 주민제한 공모사업 네. 그걸로 해갖고도 이제 세우는 게 있어요. 네. 한 2천만 원. 이런 게 이런 거랑 이런 거 상통하는 거거든요. 응? 추진하는 부서가 틀리지만 네. 같은 거거든. 근데 이제 그거 재생사업에 대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물론 일부 뭐 적절한 분도 뭐 재생이라는 게 어떻게 됐던 마을이 하나로 되는 게 재생이잖아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뭐 그냥 그 지구단위 계획하고 나눠서 해버리면 되는데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걸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저번에도 이제 그 우리가 그 다른 부서하고 협의하는 게 이런 좀 이제 부시안을 해서 회의를 좀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접시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그래서 하여튼 그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뭐 우리가 부시고 그냥 해주신다 그러면은 지구단위 손만 딱 예, 그렇죠. 걸리지만 네. 이거는 기존에 있는 자연마을 개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구도심 같은 경우에 구도심은 어떻게 됐던 거 부시고 한다 그러면은 사업성이 떨어져서 굉장히 또 힘들고 개인 또 협의 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안정리 뭐 쇼핑몰 같은 경우에도 하고 지금 뭐 커뮤니티 센터인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이제 112쪽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뮤니티 광장 조성 사업 있고 이제 또 센터 또 건립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또 신장동 같은 경우에도 있고요. 이 두 가지죠. 아, 요거는 안정리 거만 있습니다. 아니 또 저기에서 또 맞춤형 정비 사업에 지금 그 아, 저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기 저 제형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저기 사업자리 112쪽에 아, 그게 제형마을. 그 제형마을입니다. 맞춤형 정비사업. 55 한 것 중에 제형마을 한 겁니다. 여기 이제 신장동 이런 있잖아요. 예, 예. 네. 근데 이 커뮤니센터라는 곳이 뭐 하는 곳입니까? 뭐 하여간 뭐 커뮤니센터라는 거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어떤 그 협의도 하고 뭐 하는 그런 공동 이용 시설. 공동 이용시설이죠. 예. 근데 건물만 지면 다 이렇게 뭔가가 다 협의가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제 안정리 커뮤니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실적으로 이제 그 지하에다가 이제 주차장도 만들고 실제 공원도 조성을 하고 광장도 조성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하는 거고 제형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커뮤니센터가 사실은 이제 주민협력을 통해서 제한 공모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게 꼭 건물을 꼭 져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저희가 그 이제 국제교육센터 그 주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제교육센터 그 사용 잘 안 해보는 밑에 거는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하고 그 예산만큼을 다른 쪽에다가 이렇게 지금 해야 되는데 이제 건물만 해서 능사는 아니에요. 예, 아니 그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 할 때 어떻든 간에 이제 그러한 그 아니 이번에 예산을 갖다 효율적으로 써야지. 그래서 그러면은 그분에 대한 건요. 왜냐면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에서 변경을 가능한 건지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저는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건물만 진다 그러면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계속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 예, 내년도 저 설계의 과정이니까요.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하여간 그분에 대한 거는 하여간 저희들이 그 저쪽 그 공무원 저 부서하고요. 협의를 해서 그거를 좀 변경이 가능하다면은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한번 검토하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그걸 같은 경우에 거기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 모이는 해서 거기서 어떤 뭐 토론도 하고 이제 뭐 화합의 정당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런 걸 기존에 있는 걸 갖다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야죠. 지금 우리가 미국이 이전 그거 해가지고 건물 진 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됐든 지금 돈 들어갈 때잖아요. 예. 우리가 그런 유지관리 비용이나 기본적인 걸 줄여나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앞서가니까 딱 그냥 건물 짓는 거는 니든 편하죠. 쉬우니까 예산도 쓰기가 좋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하여간 사업비를 그 실제 커뮤니티센터
보다는 뭐 기존 그 저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다면은 한다든가 그 부분은 그 협의 그 공무관 쪽에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정동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가능하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안정리 같은 경우에도 어떤 건물을 질 때는 사후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예산이 덜 들어가는 방향, 어떻게 보면 자체 수익이 돼서 거기서 그냥 유지하고 계속 우리가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돼요. 네, 여기 그 저기 그 안정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지하에 한 197명이 지금 주차장이 이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수입을 갖고 하더라도 충분히 유지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부장님, 네. 그 지하에 주차장이 해갖고 잘 될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이제 지역적으로 안정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 지구 단위계 수립을 하면서 지금 현재 그 뉴타운 해제하면서 실제로 지구 단위 수립을 하면서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구 단위 수립을 하면서 구도 제한의 가장만 지금 해제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분에 대한 그리고 이제 거기 자동차 이제 금지구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이 만드는 그 주차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거기 들어가서 돈을 내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계획으로지만 우리 아직 의식되죠. 돈 내고 주차한다는 것은 굉장히 생각들을 잘 안 하죠. 그리고 이게 뭐 지하라는 개념이 웬만하면 지하 안 들어가요.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뭐 말씀드린 상가 밀집지역이 되다 보니까요. 다른 데다가 주차하는 것보다는 거기다 두고 걸어가는 게 사실은 접근성으로도 용이하거든요. 그래도 뭐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유지관리 그런 게 들어가겠고 수행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많이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마치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트리아 실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민님. 예. 110쪽이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연구인력 프로젝트에서 8천만 원, 전년도에 2천만 원이 올라갔네요. 지금 재생센터 운영 예. 공공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 중간에 그저 110쪽에 보면 연구 용역비 예. 재생 예. 연구지원센터 예. 용역 그래가지고 보니까 2천만 원이 예. 센터장 연봉에서 2천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센터장이 뭐 무료로 하고 무보수로다가 뭐 자문 역할 정도만 하고 있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명예직이 있었습니다. 명예직으로? 예. 사실 그런 분한테 이거 뭐 그 책임질 수 있는 그 어떤 구체적인 그 자문을 받는다는 건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좀 한 겁니다. 2천만 원. 아니 근데 사실 죄송합니다. 뭐 제 본인 생각입니다만 주려면 제대로 주고 그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게 낫지. 그 2천만 원 이게 뭐 연봉도 아니고 이거 뭐 수고부도 아니고 이거 애매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그 작년하고 금년도에는 좀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명예직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어떤 책임의지 이런 것도 좀 저희가 기대하는 바하고 좀 멀고 그래서 여타 그 지자체 센터장 운영 사례를 보니까 네. 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현재 저희가 그 건의 그 보고 드리는 내용과 같이 이렇게 이제 센터장한테 그 일정 그 보수를 연봉을 줘갖고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 있는 데서 아니 저는 그래요. 지금 먼저 번 그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15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평택시보다 먼저 도시화가 돼서 이런 그 도시화가 팽창되면서 구도시권이 이제 슬럼화되면서 여러 가지 생기는 발생들을 다른 먼저 큰 도시들은 우리보다 먼저 겪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분을 통해서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시행착오를 이런 분들의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으면은 우리 평택시는 그만큼 시행착오를 덜 겪는 그 기본적인 생각이 저는 그래요. 아무래도 시행착오를 덜 겪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죄송합니다. 우리 공지에 계신 분들 중에서 뭐 이 도시 재생과 관련돼서 뭐 전문적인 뭐 지식이 가지신 분들 현실적으로 없는 얘기고 그랬을 때 이런 분들을 데려다가 모셔다가 제대로 도움을 받고 정책에 입안이 돼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들려면은
제대로 된 보수를 주고 제대로 된 분을 영입을 해서 모셔서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소장님. 네, 뭐 저기 그 김병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약간 그분에 대한 거는 그래서 제대로 아까 뭐 담당 과장도 좀 답변을 드렸지만은 저희들도 이제 이게 그 돈을 안 주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아까 말씀처럼 책임 의식이 없고 그래서 이제 됐으면 그리고 사실은 또 이제 그 요번에 지금 이제 그 센터장 같은 분한테는 저희들이 제형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센터장 분이 좀 이제 그 역할을 좀 해서 저희들이 사실 이번에 이제 한 50억 이제 공무사업도 사실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한 건데요. 지금 국장님 뭐 말씀 죄송합니다만은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도시가 이제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재개발이 이제 모두가 이제 수답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분들의 도움이 지금 절실하게 그 요구되는 곳이 북부 지역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중요한 사항들을 이렇게 소금으로다가 뭐 2천만 원 주고 전문가를 들여다가 이거 현실적으로 2천만 원 이게 그런 전문가한테 맞는 연봉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건 아니죠. 이왕 하시려면은 제대로 하시고. 예, 일단 저희가 좀 내년도에 이제 2천만 원을 보고 드렸는데요. 뭐 근무의 그 응시 자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다음에 근무 기준을 저희 나름대로 좀 정확화시켜서 그렇게 해서 권리와 의무를 정확해서 업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과제가 어디까지인지를 잘못하면 또 배가 또 산으로 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예,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 해서 뭐 공부를 제대로 해가지고서 제대로 된 전문가를 모시다 놓고 특히 가장 낙후된 곳이 이 북부 지역입니다. 뭐 도시 재생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가 이제 우리 시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전반적인 공통의 사항입니다. 지금 뭐 신도시하고 구도심의 어떤 구도심의 세태를 그 후속으로 저희가 그 정상화시키는 그 하나의 방법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좀 앞서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략 계획과 이제 활성화 계획이 이제 뒤따르고 있는데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지금 평택시는 온통 신도시에만은 모든 역량이 다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왜 그냥 눈만 뜨면 맨 거래 나가도 맨 프랭카드에 뭐 그냥 온 도시가 난리가 났는데 그 신도시를 있게 한 사람들이 이 구도시권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이 구도시권에 있는 분들에 대한 그 전문가를 모시는데 이렇게 비록 우리가 혈세지만은 이렇게 인색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을 철저히 해갖고 말씀드린 의식 자격이라든가 근무 조건 이런 거를 좀 정확히 해서 어떤 그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좀 달성이 되도록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분 모셔다가 제대로 한번 재생산 하시는 게 한번 해서 낫겠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에 대한. 이상입니다. 거기에 지금 센터장이 지금 16년도 같은 경우는 무보수로 계셨고 직원 2명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지금 하는 역할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뭐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 협의체하고 가서 그 주민 협의체가 도와주는 거, 그다음에 공모사업 할 때 공모사업 할 경우 준비해주고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 재생대학도 여기서 같이 협의를 통해서 같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동료 의원이 얘기했지만 그 정도의 또 능력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연봉이 한 지금 뭐 한 3천 정도 되죠. 여기가 저희가 예산 계산이 2천만 원. 1,000만 원. 아, 저기입니다. 저기 2명에서 1,000만 원 꼴 됩니다. 그래서 한 2천만 원 됩니다. 2명이요? 네. 아니. 3천만 원, 3천만 원이요. 3천만 원씩 됩니다. 혹시 이분들이 경력이 얼마나 되신 분들이에요? 지금 직원으로 계시는 분? 아, 이분들은 경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용역회사 와서 지금 나와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경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들은 유경험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이 정도 연봉으로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센터장도 그렇지만 직원들도 이 정도 연봉으로 와가지고 이분들의 능력을 여기다가 쏟아붓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체는 지금 엔지니어용 대가 노임 기준에 이제 정해져 있거든요. 저희들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산할 때 엔지니어 노임 나가 기준에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그냥 뭐 이제 저 준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50억이 아니라 몇백억의 이익을 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냥 세월 가라 하면서 그냥 월급이라도 받아먹을 수도 있지만 극대화시키려면 그만큼의 대접을 해줘야지만 그만한 능력이 나온다고 본인은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그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도 아까 말씀처럼 이제 대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건데요.
하여간 이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도 지금 뭐 그러면 여기에 상근이에요 지금 두 분이? 아니다 저 여기 주 3일 근무합니다. 그러면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 또 하시는 거네? 뭐 주 3일이니까요. 뭐 다른 것도 또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건 3일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2017년도는 이제 주 5일 근무하는 거로 지금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산 자체가. 근데 그 예산 자체 갖고 이 예산을 주면은 그분들이 주 5일 근무해라 그러면 거의 여기서 상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 상근을 예산을 갖고 하겠냐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 지금 센터장에 돈을 주는 부분이나 네. 지금 그 정도 능력이 되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이 저희가 받는 금액하고 안 맞는다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위원님 뭐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또 200몇 명하고 좀 해주셨는데 요 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한번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돼서 뭐 추경이 됐든 어쨌든 예, 한번, 예. 한번 해보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어디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 해보시죠. 네네. 지금 103페이지 세입 예산에서요. 103페이지요. 예. 보호관 건데 1,000만 원에서 지금 1,000만 원을 늘렸거든요. 지금 아, 점용률을 요거는 이제 어떤 근거에서 늘린 거예요? 요것도 이제 그 거기다가 이제 전기 시설이라든가 가스 배관의 상호소관에 대한 저 하는 게 있죠. 한 공원에다가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지금 한 겁니다.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가로수 피해 변상금이 지금 1억인데 네. 가로수 피해 변상금이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들어왔어요? 올해 45건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금액은 7,100만 원. 이거는 그러면 세입에서 좀 감액을 해줘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잉여금이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산을 할 때 금액 차이가 많지 않으면 세입부서에서 결산으로 그러니까 처리를 지금 하는. 저희가 집행부가 하나에 봤을 때 항상 예산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세출에는 무지하게 신경을 써요. 근데 세입의 부분에서는 좀 약해요. 근데 세입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정확한 세입이 나와야지만 세출이 짜여져야 되는데 세입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유사치레로 있던 숫자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세경이용을 갖고 세입을 보충한 데는 자체는 상당 부분 잘못된 예산 편성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추경 때 재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특별회계요. 네. 269페이지에 시설 보상을 위한 측량 수수료가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크는데 그러니까 2016년도에 하는 거하고 이제 2017년도는 이 행위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269페이지 도시계획 269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상. 측량 수수료. 이거는 지금 2017년 건요. 네. 전체를 이제 예비비로 이제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들어오면 어차피 2년 이내에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추경하면서 같이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데 어차피 예비비로 지금 특별회계를 보면 전부 다 이게 조기 집행하고 관련돼서 이제 나가지도 못해 다 지금 예비비로 넣어놨거든요. 네, 다 근데 예비비로 넣어놨어요. 물론 조기 집행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고 조기 집행 실적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나갈 수 있는 예산치 자체는 지출로 잡아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봐서거든요. 그거는 하나의 맞고요. 어떻게 보면 조기 집행에 네. 그 성적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꼼수인데 이건 안 맞는다고 지금 특별하게 다 지금 예비 입고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의원님 저희가 이제 이걸 가늠할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이 앞에 예산에도 있지만 UPIS나 뭐 KRS 뭐 LURIS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전산이 많이 돼서 이제 저희가 가늠할 수 있는 건 개략돼서 민원하고 얘기하고 이제 예산 편성 언제 된다 이렇게 협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급하신 분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안중 송담지구 채비지 매각으로 해가지고 지금 (5억 4천이) 들어왔잖아요. 네. 5억 4천이 지금 세입으로 들어왔는데 그것도 그냥 예비입으로 집어넣어버렸어요. 이거 지금 매각 이 대금 갖고는 지금 안중 송담지구 전부 다 저기는 못 하잖아요. 이거 이제 주차장 서필지에 대한 거 쓴 건데, 그다음에 2000기 매각된 게 한 필지가 되어 있고요. 이제 17년도에 지금 이제 두 필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필지에 대한 거 내년에는 두 필지를 좀 살 겁니다. 지금 이제 저기에서. 그럼 특별회계에서 살 거예요? 아니면 교통특별회계? 교통특별에서 사는 거죠. 저희들이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교통특별회계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 매각지가 지금 형태가 얼마나 되는 게 지금 매각돼가지고 지금 들어온 거죠? 평택시에서 이것도 매입한 거 아니에요? 세필지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우리 저 교통정보에서 살 거죠. 그리고 295페이지에 통북지구 특별회계인데 네. 여기 무기계약직 근로자 고수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네, 환지사. 예, 예. 있습니다. 2명.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분들도 상근이에요 아니면 이게 저 환지사입니다. 예. 상근입니다. 상근. 예, 예. 계속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환지사 분들이 지금 두 분이 이렇게 돼가지고 대충 예. 계산해 보니까 한 연봉이 한 뭐 세금 떼고 나면 한 350 정도 될 것 같아요. 300에서 350. 저기 이분들이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정도 주고도 지금 근무를 하시나요? 아, 예. 지금 이제 환지사가 이제 오인이 말씀인 대로 이제 두 명이 근무하는데요. 이제 한 사람 같은 경우는 2350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연봉이 한 월 300여만 원 되고요. 한 사람은 이제 12년 정도 됐는데 월 보수액이 한 260 정도 됩니다. 그 보수 가지고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환지 업무가 없을 때는 무슨 업무를 하죠? 지금 환지 업무가 지금 폭주 상태니까요. 폭주 상태라서 그 이전까지 계속 이제 평택시가 이제 개발을 많이들 하니까 네네.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예, 예. 사실 뭐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개발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일량이 줄어들었을 때는 뭐 계약을 해지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네. 아니 저기 이제 의원님 지적하신 거는 맞는 얘기고요. 네. 이제 민간 사업은 이제 우리 시에 지금 15개 지구가 지금 네. 진행되고 있지만 이제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도시개발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환지사들이 계속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분들이 그냥 그 신분을 무기계약적으로도 인정을 하고 본인들이 해요. 만약에 지금 이거를 정규직으로 이분들이 이제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정규직에 준하는 예. 건데요. 예. 이 만약에 이거를 더 정상화시켜서 이거를 더 이렇게 이제 정교화시켜서 만약에 채용을 한다면요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아니, 당연히 그렇겠죠. 네네. 아니 근데 그게 이제 노동의 질이 문제인데 자기 신분이 보장돼서 정규직으로 죄송합니다 뭐 무기직 때문에 네. 정규직이 아니라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거 하고 이렇게 무기직으로다가 이 환지사의 역할이 되게 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업무의 그 강도라든지 그 책임져야 될 부분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기직으로다가 둔다는 게 속뜻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예. 예. 그렇잖아요 이게. 네. 이게 이거 환지사가 얼마나 중요한 이거
시민의 재산과 권리가 이 재산권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어차피- 이걸 무기직에다가 맡겨놓는다는 게 네. 예산을 갖고 지금 그것만 갖고 중점적으로 하는데 전반적인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우리 지금 복지 쪽에도 이렇게 보면 굉장한 연봉을 주면서 하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다가 도움을 주려고 그러면 자기 직분에 따라서 일의 능률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거라고 봐져요. 그랬을 때 항상 자기는 물 쪽에 직무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일의 능률이 나오겠네요. 이제 위원님 맞습니다. 맞는데 요걸 이제 계약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그 예산 편성 이제 그 지침에 보면은 이제 금액이 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더 주고 싶은다고 주고 할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지금 예산 편성이 된 거고 모든 그 저기 그 인건비라는 거는 뭐 이제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돈을 더 주려는 게 아니라 신분이 맡겨진대. 아니. 지금 말이 안 글쎄요. 되는 판지사를 그래 무기야 지금 이거 뭐 이거 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 이게 다른 건 다 저기 하면서 그래. 근데 제가 보충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뭐 환지사가 없었고요. 예전에는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이 이 환지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봤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어떠한 일정 시기가 지나면은 또 바뀌니까. 또 자꾸 이제 그러니까요. 정부 제한이 있고 하니까 이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환지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 없고 전문성이 많이 결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종전에는 이 환지사들이 무기계약직이 아닌 일용으로 근무했었어요. 그나마도 예. 아 제도적으로 이거 잘못된 거죠 왜 그걸 그렇게 내버려둬요 그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제도 건의한 게 그나마 이제 무기계약직으로다가 전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어떠한 그 이득을 가게 해줬던 거죠. 저희 시 입장에서도 또 실무부서에서도.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또 이거 무기계약직 하기 전에 이거 전문직을 채용도 한번 고려를 해봤는데요. 전문직을 또 하다 보면은 또 이거 매년 또 아까 이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사업이 어떠한 시기에 도달되면은 이 사업 도시개발 사업이 환지 업무가 이제 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문직을 두다 보면은 그 사람들은 또 연수가 올라가면은 또 예산을 또 많이 확보해서 봉급을 줘야 되는 입장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차선적으로 선택한 게 이제 무기계약직을. 근데 이 업무의 난이도를 봤을 때, 네. 과연 이게 무기계약직으로서 해야 될 일이냐 그 얘기예요. 환지 관련된 업무가. 그 무게 중심상 난이도로 봐서는 그냥 무기계약직이면 적당한 겁니까? 근데 이제 그거 여튼에 그런 분에 대한 건 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거는 사실 이제 정규직으으로 이제 가는 분에 대한 게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정원하고도 이제 정원하고도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에 대한 거는 이제 뭐 관련 부서하고 처리를 할 부분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그걸 뭐 어떻게 얘기할 건 아닌데 저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이 민간개발 사업과 관련돼서 환지 업무가 상당히 지역 우리 시민들하고 재산권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그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중요한 업무를 일용직이나 무기직에 흔들고 있다는 게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돼요. 더군다나 과장님 말씀으로 그 전에 뭐 일용직으로 있을 때는 이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히게 그러십니까 이거? 예? 이 시민의 재산권이랑 바로 직결되는 건데 이거를 그리고 일용직들이 계속 있으면 사실 그분들은 전문직이었을 거고 직원들 담당 뭐 사무관이나 저 주무들은 그냥 옆에서 한 거 검토만 하는 수준일 텐데 그런 중요성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런 직명에 직급에 계신되는 분이 다뤄야 될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우리 시가 비정규직을 그 양산화한 그런 기관으로 저기 되면 안 돼요. 모범적으로 정규화할 거는 해주고 물론 또 그 업무의 그 양과 질에 따라서 물론 무기직도 할 수 있지만은 되도록이면은 비정규직을 우리 시에서 양성화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111페이지 하나 보세요. 111페이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인정신장 쇼핑몰거리 해가지고 지금 27억 내정되어 있는데 네. 작년에 우리가 지금 116억을 갖고 기본적인 거 하면서 지금 2월도 돼 있고 또 거기서 플러스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마지막 지금 내려오는 이 저기
사업 같아요 지금. 예. 미군이지 때문에. 예. 근데 보편적으로 이동 갖고 어떤 도시 자체가 바뀌지는 않겠지만 지금 하는 사업도 과연 이 실정에 맞는 건가라는 의구심을 자꾸 들게 해요. 이제 그래서 의원님 이제 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세부적인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사업이 본격적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말씀도 당연히 뭐 할 수는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심도 있게 거기에 그 가로 정비 사업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인면 개선 사업이라든가 조형물 설치라든가 편의시설 등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다 하고 지금 하려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한번 요거는 저희들이 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한 여러 가지 좀 도면이 있기 때문에요. 한번 의원님한테 그분에 대한 걸 저희도 주민 설명 다 한번 했거든요. 이게요. 공청회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각과 네. 행정에서 가고자 하는 거를 솔직히 믹싱을 시켜야 돼요. 주민들이 하고자 해달라는 것은 그분들이 재래시장하고 전 똑같다고 봐요 지금. 자기네 의지도 없으면서 자기네는 투자를 안 하면서 공공적인 자금을 한없이 쏟아봐달라는 게 지금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거기가 변하겠느냐? 솔직히 그래서 이제 의원님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인명개선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2천만 원 이상 그걸 주면서 자부담 비율이 있어가지고요. 50대 50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부담을 지금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앞으로 재생산이라는 게 모든 사업 자체가 주민들이 그냥 아까 의원님 말처럼 그런 식으로 간다면은 사실은 사업도 발전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주민 부담시킬 건 부담시키고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인명개선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부담을 하다 보니까는 실제로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해결해야 될 그런 숙제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솔직히 지금 집행부에서 가만히 보면은 어떤 한 부분에 굉장히 이렇게 딱 찍혀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의지가 없는 데는 예산의 편성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저희 특성상 안정이나 송탄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이제 미군 기지가 이전 오면서에 따른 어떤 그런 특화적인 특화를 하기 위한 그런 방법 이뤄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좀 특화는 그 재산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도 큰 힘이 되겠지만 건물을 갖고 있는 한 분 한 분의 의지가 있고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거지 갖다가 아무리 큰 예산을 갖다가 몇십억 몇백억을 쏟아붓는다고 바뀌지는 않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자꾸만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그래서 지금, 시설 투자보다는 보면은 사람의 생각을 바꿔주는 것부터 시작이 안 되면은 요구는 점점 커질 것 같아요.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재생사업은 어떤 물리적인 것도 중요했지만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인문학적인 거를 정서적인 거를 좀 저희가 담아줄 그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원센터라든가 재생대학 그런 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교육을 시켰을 때 그 교육에 참가하는 사람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자꾸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양과 질이 구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의원님 여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은 이제 3억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협의체에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근거를 좀 해주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하나만 드리세요. 예. 이태 의원님. 이게 예산 편성한 2017년도 거 이렇게 보니까 네. 다른 거 하나는 좀 이제 2009년도 대비 내년도 이제 본 예산이 증액도 되는데 도시계획과는 이제 조금 늘었네요. 네. 근데 이제 도시개발과가 이제 예산이 이게 현재 줄었고. 그거는 의원님 저기입니다. 송담 지구가 지금 이제 끝났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도 줄고. 네.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도 또 줄고.
재생권은 재생권은 주로 미세령 광장이 한 40억 개도 그런 게 마무리돼가지고 보상 주는 게 사실은 많고 포지션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지금 평택시에도 지금 각종 개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정도까지 줄여서 이게 예산 편성할 적에 네. 결국 이제 추경에 또 다 올라올 거 아니야. 특별하게 지금 이제 그 위원님께서 혹자는 추경에 그렇게 큰 예산을 편성할 거는 지금 없습니다. 줄이긴다. 네. 다만 이제 다른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제 어떤 사업이 뭐 공모됐을 경우에 부담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더 늘겠죠. 그렇지만은 인위적으로 우리 시 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된 건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늘으로 판단이 안 됩니다. 한 가지 좀 물어볼게. 도시재생권만 좀 특이한 사항이 보이는데 네. 이 주택국뿐 아니라 다른 전체 평택시 전체 다른 국도도 보면은 이거 뭐 업무 추진비라든가 실적 추진비 등등 해갖고 보면은 네. 작년 수준은 거의 동결인데, 예? 제가 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 예. 아까 보니까 도시 개발가 계획가라든가 개발가도 마찬가지고 예, 예. 그런데 재생권만 업무 추진비가 삭감을 시켰어. 왜 그런 거요? 정원이 이 줄었습니다. 특이 상황이네. 정원이 저희가 업무가 예. 저희 광고물이 이제 건축과로 가고요. 예. 우리 기지 주변 사업이 이제 일자리 정책과로 가갖고 정원이 5명이 줄어서? 예. 업무가 이제 15명에서 업무 분장이 바뀌면서 간 겁니다. 그럼 사실 건축과는 되게 추진비 밀렸나? 지금 이제 광고를 할 팀보는 대신 주택과가 지금 나갔기 때문에 또 이제 줄었죠. 실제 인원은 2명밖에 안 줬어. 한 명인가. 근데 제가 이제 산업환경국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어느 국에 한정된 부분이 아니고 네. 이게 전체 평택시 전체 국소별로 다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김영란법 이제 시행하고 나서 예. 이 추진비를 갖다 제대로 못 쓰고 그러잖아요. 예, 중앙정부에서도 뭐 3%인가 5%인가 전부 다 추진비 네. 다 네. 줄인다고 했는데 저것도 다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분에 대한 거는 뭐 여기서 지금 뭐 답변이 되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맞습니다. 디스면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디스면 안 쓰려고 그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것 또 우리도 이제 또 많이 또 이제 그래서 예산도 깎고 좀 그랬는데요. 그분에 대한 건 예산부서에서 애초에 그게 정리를 해갖고 올렸어야지 그래. 네. 그래야 시민들이 보기에도 좋아지고 그렇지. 그렇습니다. 하여간 뭐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해야 부장대 의원 여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